바로 쿠바입니다. 한국에서 비행기로 22시간 날아가야 하는 먼 나라지만 심리적 거리는 그보단 좀 더 가까운 나라죠. 코로나19 확산 전까지만 해도 한 해에만 수천 명의 한국인 관광객이 쿠바를 찾았고요. 쿠바 국민들도 시크릿 가든 같은 K-드라마에 폭 빠지면서 한때 한국어 배우기 열풍이 불기도 했습니다. 한국말 배우어 키웠어요. 이렇게 서로 민간 교류는 꾸준히 있어 왔는데 사랑해. 쿠바는 사실 아직도 한국과 수교국이 아닙니다. 한국이 수교하지 않은 유엔 회원국은 총 3개 나라밖에 안 되는데요. 쿠바는 그중 한 곳이자 특히 중남미에선 유일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쿠바 측과 살짝 접촉하기만 해도 수교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 이런 시선이 쏠리는데요. 최근에도 한국 정부가 쿠바에 수교를 제안했다는 보도가 나와서 이거 사실이냐고 브리핑에서 물었는데 한국 정부 이렇게 답했습니다. 쿠바 외교 차관과 상호 관심사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양국 간 대화가 이어지기를 기대하는 바입니다. 방금 보셨듯이 정부도 수교를 염두에 둔 접촉일 수 있다는 걸 딱히 부인하진 않았는데요. 그렇다고 한국 정부가 갑자기 쿠바와 수교를 추진하는 건 아닙니다. 한국 정부는 23년 전인 김대중 정부 때부터 공식적으로 쿠바와의 수교 교섭을 제안했습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때도 영사관계 수립을 제안하는가 하면 박근혜 정부 당시 윤병세 장관도 쿠바를 방문해서 수교 의사를 전달했고요. 문재인 정부 당시 강경화 장관도 쿠바에 가서 관련 의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정부는 쿠바와 수교를 하지 못한 걸까요? 사실 한국은 쿠바와 우호적인 관계를 맺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남한과 북한이 각각 단독 정부를 수립했을 당시에 쿠바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대한민국 정부를 공식 인정했습니다. 한국 전쟁이 발발했을 때도 한국에 27만 달러의 긴급 구호품을 지원해주기도 했죠. 이렇게 좋았던 관계는 쿠바의 혁명으로 공산주의 정권이 들어서고 쿠바가 북한하고 수교하면서 자연스럽게 틀어지게 됐습니다. 쿠바가 한국 정부와 멀어지는 사이에 쿠바와 북한은 미국이라는 공동의 적을 두고 급속도로 가까워졌는데요. 특히 두 나라의 1세대 지도자인 피델 카스트로와 김일성이 툭하면 서로 형제다, 동지다 얘기할 정도로 각별했는데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는 쿠바의 국가수반 피델 카스트로 동지와 뜻깊은 상봉을 하셨습니다. 1986년도에 쿠바가 소련에 무기를 요청했다가 거절당하니까 그때 북한이 대신 도와주겠다면서 AK 소총 10만 정에다가 1,600만 달러의 탄약을 무상으로 지원해줬습니다. 카스트로는 이 일에 많이 감동했는지 자서전에서도 여러 번 고마웠다라고 썼는데요. 그런 카스트로가 북한 입장에서도 사실 고마운 게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없애야 한다고 쿠바가 북한을 계속 지지해줬습니다. 이렇게 오는 정, 가는 정이 깊어지다 보니까 카스트로가 2016년에 숨졌을 때 북한은 당과 군, 주요 인사로 꾸려진 조문단을 쿠바에 파견하고 또 이례적으로 3일간 국가 애도 기간까지 선포해줬습니다.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나서서 북한에 있는 쿠바 대사관을 찾아가서 조의를 표하기도 했는데요. 위대한 동지, 위대한 전우를 잃은 아픔을 안고 김정은. 이렇게 끈끈한 1세대의 연대를 기억하는 2세대, 3세대가 있는 쿠바로선 당연히 북한이 신경 쓰이니까 한국 정부의 수교 제안이 고민스럽겠죠. 실제로 2015년도에는 쿠바의 한 차관급 인사가 한국과의 수교 최고위급의 결단만 남았다는 인터뷰를 한 직후에 돌연 해임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쿠바 정부가 로페스 부원장을 해임한 건 쿠바 측이 비교적 최근까지도 북한의 반응에 아주 기민하게 대응한다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난 사례였습니다. 사실 쿠바는 한국 같은 미수교국과의 관계보다 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습니다. 열악한 경제 상황으로 인한 반정부 시위 그리고 대규모 탈출 사태인데요. 쿠바는 관광업이 전체 국내 총생산의 10%입니다. 원래 한 해에만 관광객이 470만 명까지 왔거든요. 근데 코로나19가 터지고 관광객 수가 8분의 1까지 줄어들었다가 지난해까지도 기존의 절반도 회복하지 못하고 엄청 타격을 입었습니다. 안 그래도 미국의 제재로 어려웠는데 코로나19 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경제 상황이 더 나빠진 건데요. 이 때문에 쿠바 전역에서 빈곤 타파를 요구하는 시위가 지난 한 달만 400건이나 발생했고 미국 등으로 떠난 쿠바 국민도 2021년 9월부터 딱 1년만 집계해봐도 23만 명이 넘을 정도였습니다.
물론 이렇게 쿠바의 내부 상황은 복잡하긴 하지만 한국 정부 입장에선 쿠바와 수교하면 좋은 점들은 있습니다. 일단 바다 건너 멕시코가 아닌 쿠바 현지에서 직접 제대로 된 영사 지원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문화 교류를 포함한 여러 분야의 인적 교류가 더 활발해질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쿠바가 잠재적인 시장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습니다. 사실 쿠바 수교를 추진한 게 북핵 문제 해결을 염두에 둔 건 맞는데요. 그렇다고 해도 쿠바와의 수교를 비단 북한을 압박하는 카드로만 보기엔 다른 중남미 카리브해 지역들과 접촉면을 확실히 넓힐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쿠바는 지리적으로도 북과 남을 연결할 수 있는 허브 역할을 할 수 있고 카리브 연안의 다른 소규모 국가들보다 인구도 많아서 쿠바를 거점으로 한 중남미 외교의 확대를 기대할 수도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이야기입니다.